처음부터 교사를 생각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저는 학교를 다니는 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항상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하니까 그게 좋았어서 그러면 이거를 업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지? 아 그럼 교사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자기네 과에 그 친구는 컴퓨터 교육과였는데 자기네 과에 되게 이상한 선배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설명을 안 해줘요. 되게 그냥 이상한 선배가 하나 있는데 저랑 만나보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듣고 아 뭐길래 얘가 이렇게 애둘러 말하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수업 중 딴 얘기 황순입니다. 오늘도 되게 귀중한 손님 모셨습니다. 지금 이제 임용 공부하고 계신데 사범대 대학생활과 이제 임용 공부하시면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범대를 희망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대학생활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셨고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그게 첫 번째 영상이고, 다음 두 번째 영상은 지금 임용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생각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사를 희망하게 된 얘기들부터 할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 수학교육과 18학번으로 졸업을 하고 현재는 서울 노량진에서 거주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김정현 선생님. 제가 사실 많은 사범대생들도 봤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 기간제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막 졸업하고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 많이 보는데 보통 임용 공부를 할 때 보면은 후배들도 그렇고 되게 약간 기운이 어둡거든요. 아, 그죠. 뭔지 알죠? 맞아요. 노량진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특유의 되게 약간 주눅 들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저는 뭐 미신이나 뭐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아닌데 되게 기운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 치고 되게 심신이 건강하게 느껴지는데? 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사를 희망하게 된 계기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초중고 생활에서 어떻게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저는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교사라는 꿈을 조금 비교적 오래 전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5, 6학년 때쯤이 아니었나 하는데 처음부터 교사를 생각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저는 학교를 다니는 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항상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하니까 그게 좋았어서 그러면 이거를 업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지? 아 그럼 교사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있었죠. 이제 교사를 좀 자세하게 생각하면은 초등교사도 있고 뭐 중등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 있다는 게 꼭 교사만은 또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때 겪어본 교사는 그게 다였으니까. 그러고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과목이 하나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어떤 과목을 할까 하다가 당시에 수학을 조금 잘했는지 좋아했는지 그래서 수학교육과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학창시절을 줄곧 보내왔는데 주변에 보면은 같은 학창시절을 보냈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는 그렇죠. 그게 좋은 학창시절이었을지 몰라도 그렇죠. 다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교사가 되고 싶었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었던 게 저는 초중고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기억이 되게 즐거운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게 교사가 돼야겠다라는 걸로 이어진 건데 같은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 중에서도 저랑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똑같은 학창시절 보냈어도 다르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은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되게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 덕분에 제가 교사라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즐겁고 학교라는 공간이 되게 긍정적으로 다가온다는 게 네네. 교사 선생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다. 네,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도 좀 희망하게 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사실 사범대 진학하면 많은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꿈을 갖고 그렇게 오는 아이들이 꽤 있잖아요. 물론 수학교육과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 없이도 그냥 수학이 좋아서 오는 애도 많지만, 근데 이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범대에 왔다가도
여러 대학 생활이나 임용 공부나 아니면 뭐 교생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꿈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꿈이 계속 이렇게 좀 잘 유지되고 강화된 편이었던가요? 대학 생활 때? 아, 대학교 1학년 때 위기가 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건데 모든 사범대생이면은 한 번쯤 위기가 오지 않나?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많은 사범대생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학교가 좀 컸거든요. 저희 사범대가 그쵸? 학교가 커가지고 그 나름 다양한 사범대생들 만날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 한 번쯤 다 위기가 오지 않나. 그 포인트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은 그 선생님 말씀처럼 사범대에 오는 사람들 중에 물론 다른 생각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큰 파이는 어쨌든 교사가 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에요.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그래서. 근데 사범대학의 그런 교원 양성 과정, 그러니까 사범대 학생들이 듣는 수업 아니면 뭐 거기서 하는 대학 생활 활동 그런 것들을 보면은 본인이 생각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조금 다른 수 있어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 그래서 거기서 좀 위기가 왔었고 저는 그래가지고 1학년 때 입학하기 전에는 누구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사범대학을 가면은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관문이니까 내 과목에 대한 공부도 또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막 나만의 그런 가치관도 길러보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꼭 그렇지만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에 왔는데 이걸 안 한다면 그럼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했었고 저는 어쨌든 그게 없더라도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사범대가 아니더라도 내가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여러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뭐 그 막 수많은 활동을 다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본인한테 좀 영향이 컸던 경험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제가 복수 전공을 했던 것이고 1학년 마칠 때쯤에 또 하나는 이제 동아리를 만든 것이었어요. 복수 전공 먼저 얘기를 하면은 1학년 마치는 그 가을 겨울 그 시기에 저희 학교는 복수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 학기 말에 선택할 수 있는데 1학년은 이제 1학기 때는 안 되고 2학기 때부터. 그래서 그때 비교적 일찍 뭔가 다른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과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포털에 들어가면은 어느 학과로 복수 전공을 신청할 건지 쭈루루루루 뜨는데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어느 과로든 사범대 내에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었어요. 교육학과로 가면은 순수 교육학을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수업이 있는지 학과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잖아요. 보니까 재밌어 보이는 과목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걸 들어야겠다. 왜냐면은 일반 교육학을 사범대생이면 다 들을 수 있죠. 교직 수업에서. 교직 수업을 저도 들어봤었는데 1학년 때 들을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들어보고서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게 뭔가 제가 생각한 물론 제가 어려서 그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저는 막 정말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심지어 다양한 학과에 무슨 교육과 이렇게 모였으니까 누구나 다 자기만의 그게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갔더니 그냥 교수님께서는 강의식 수업 하시고 뭔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의 사상을 배운다면은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기보다는 그 사상을 외우고 뭔가 특징들을 정리하고 암기하고 보지 않고 쓰는 연습을 하고 약간 고등학교 때 뭐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말로는. 그런 게 너무 아쉬웠어서 교육학과 복수전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1학년 말에 신청을 하고 2학년 때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가 첫 번째가 제가 좀 꼽는 큰 경험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비슷한 시기에 1학년 가을 겨울 이때쯤에 이게 굉장히 웃긴 에피소드인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공주대 사범대를 간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나란히 이렇게. 그 친구는 다른 과였는데 친하게 지냈죠.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다른 타지의 대학으로 같이 가면은 친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은 기숙사 살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2학기 개강을 하고 9월 좀 지나서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네 과에 그 친구는 컴퓨터 교육과였는데 자기네 과에 되게 이상한 선배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설명을 안 해줘요. 되게 그냥 이상한 선배가 하나 있는데 저랑 만나보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듣고 아 뭐길래 얘가 이렇게 애둘러 말할까 궁금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연락처를 뭐 주던지 이렇게 해봐라 해서 만났는데 그 선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선배도 컴퓨터 교육과로 입학을 했었겠죠. 그렇게 입학을 하고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비슷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아 뭔가 사범대인데 사범대생들이 뭔가 이런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가? 왜 사범대의 풍토는 이렇지? 하고서 휴학을 했더라고요. 1년 정도. 일반 휴학을 1년 정도 하고서 그래서 막 대회도 나가보고 이런저런 뭐 봉사활동 다니고 하면서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동아리를 만들겠다. 교육 시사에 대해서 뭐 시사가 됐든 뭐가 됐든 교육 주제에 대해서 사범대생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동아리를 만들 건데 같이 하지 않을래? 하고 저한테 권유를 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당시 선배가 3학년이었고 제가 이제 1학년이었고 이렇게 아름아름 뭐 소문 듣고 지인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아리도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이렇게 그냥 뭐 그냥 모임. 뭐라고 부르기 된다만 진짜 어. 모임. 그냥 모임. 뭐 정식 그런 것도 없어요. 체계도 없고 단톡방도 없고 그냥 그렇게 카페 이런 데 모여가지고 얘기하던 게 지금의 이제 공주대학교 정동아리인 등불이라는 동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 동아리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수전공과 그 동아리 뭐 이게 창립 멤버인 거네요? 그쵸. 네, 그 이후에 또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을 텐데 각각을 통해서 좀 배우고 느꼈던 거 중에서 좀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복수전공부터. 복수전공은 정말 기대한 대로 뭔가 좀 채워지는 게 있었어요?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네, 채워지는 게 확실히 있었다고 느꼈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제가 아직 구분을 못 하겠는 게 교육학과 복수전공이 해답인지 아니면 공주대학교 교육학과가 당시에 좋았던 건지를 저도 아직 구분을 못 하거든요. 다양한 교육학과를 살펴본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교육학과의 장점은 뭐냐면은 교육학과가 다른 대학에 설치된 데를 보면은 대부분 작아요. 네. 학과 규모가. 보면은 저희는 한 학년에 15명 내외였거든요. 정원대만. 그렇죠. 그러면은 사범대 내에서도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활용하기 나름인데 교수님들이 수업에서 장점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학생 수가 적으니까 활동 같은 거 하기도 편하고 뭔가 어디로 대학교 밖으로 나가기도 좋고 저희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5명짜리 한 학년에 15명이어도 한 수업에 15명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공 선택이고 그러면은 진짜 절대평가 과목이라서 7명, 6명 이렇게 듣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 빌려가지고 어디 답사 갔다 오고 기동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확실히. 되게 진보적인 교수님이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 시기에 제가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서 굉장히 행운이죠, 그건 사실. 그래가지고 막 교육학과 전공을 공부하다 보면은 학교 교육만이 아니거든요,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뭐 평생교육으로 가기도 하고 교육의 학교 밖에 있는 교육 복지론을 다루기도 하고 정책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더 좁은 사이트인 뭐 학급 변형 이런 걸 다루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대부분 강의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게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걸 섣불리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인 것도 있잖아요. 3, 40명씩 내지는 5, 60명씩 강의를 해야 되는 마당에 뭔가를 시도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저희는 끼케야 진짜 많아야 20명이니까 20명이면 한 5인 1조 하면 4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가 굉장히 좋았어서 뭔가 수업인데 계속 말을 할 수 있어요. 강의를 거의 안 하고 물론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수업은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하고 교수님이랑 말하는 것도 아니고 조에서 계속 말해야 되고 수업 따라가려면 계속 준비해가야 되고 근데 뭔가 일반적인 이전에 들었던 수업에서는 제가 뭔가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집중해서 들어서 교수님 말씀 받아 적고 요점 정리하고 집 가면 그냥 그거 읽어보면 되고 시험 기간에도 그냥 외우면 되고 그런 비교적 수동적인 공부였는데 교육학과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야 되는 수업이었어서 그게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효과적이다 느꼈던 게 수업을 다 듣고 나면은 학기 말에 종강을 하고 나서 똑같은 수업을 들은 동기인데 저랑 얘랑 느끼고 배운 게 달라요. 완전히. 왜냐면은 각자 참여하는 그 양상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수업 내에서 역할도 달랐을 거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도 달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런 주관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얘기가 계속 가지치기 나갈까봐 아까 동아리 이제 만든 것
같은 그 이후에 또 혹시 막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배우고 느낀 점이 있을까요? 저도 계속 짧게 얘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동아리는 비슷해요. 교육학과에서 느꼈던 거를 조금 많이 표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동아리를 하면서 이걸 시도했던 가장 기저가 된 생각은 뭐였냐면은 당시에 저한테 제안해줬던 선배도 그렇고 뭐랄까 원년 멤버들끼리의 기저가 된 생각은 항상 뭐였냐면은 저희 사범대가 2,000명이 넘어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누군가는 교육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드러낼 명분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장이 없어서 그렇지. 물론 점수 맞춰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물론 그냥 성적 맞춰 온 사람이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진짜 열정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거를 조금 발굴해보자가 가장 그 베이스였어요. 이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네.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누구나 그런 게 있는 사람이면은 와서 말할 수 있는 동아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막 교육에 대한 아무리 사범대라도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 뭔가 진지충이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진짜 뭔가 대학은 신나고 즐겁고 술 먹고 놀아야 되는데 내가 또 교육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 막 이런 거 이게 맞나 싶은데 오글거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갈증이 분명히 내적 갈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그렇죠. 거에 장을 되게 만들어 주신 네네. 거네요. 학교 현장에서도 사실 교사로서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아무튼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에 써주신 거 중에 좀 제가 조금 얘기 들어보고 싶은 게 사범대생, 지방대생 등 환경적 차이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혹시 이 얘기가 뭔지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사범대생, 지방대생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는 시기를 조금 봐야 돼요. 제가 이 고민을 언제 했었냐면은 동아리 만든 거랑 복성을 시작한 게 다 군대 전이었어요. 군대 전이었고 한 반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군대 가면은 비단 군대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휴학을 한번 하면은 조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야가 조금 넓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군대 전에 학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뭐가 있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범대생들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이게 뭐의 문제일까? 원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못하는 걸까? 뭔가 환경이 없어서 아니면 진짜 별 생각이 없나? 뭐 그게 잘 식별이 안 갔는데 비슷한 시기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사범대가 아닌 그런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다 서울로 대학을 갔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 서울에서 정말 다양한 기회나 뭐 자기 전공과 관련돼서 학교가 아니더라도 뭔가 뭐 연합 동아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연합 동아리를 나간다거나 뭔가 기업과 인턴십을 한다거나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범대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이걸 좀 밝히고 싶은데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지방과 그 수도권의 차이일까? 아니면 사범대와 비사범대의 차이일까? 아니면 정말 개개인의 역량 차이일까? 그냥 제 친구들이 성실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게 좀 구분이 정말 안 가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왜냐면 친구들한테 물어봤었어요. 너네 학교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그 유수한 대학들의 사범대생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친구들이 말하기를 사범대생들은 잘 못 본 것 같아. 학교 밖에서 사범대생들은 대부분 임용 공부하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또 대외활동 중에 보면은 뭔가 서울권에서는 그래도 기회가 조금 더 있나? 하는 게 또 있었어서 그럼 이건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인가? 사실 그런 식으로 계속 고민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되게 학문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원인을 궁금해하고 어떤 변수들이 작용했는지 그 변수들의 영향에 대해서 계속 파악하려고 하고 교육학 전공 중에 연구방법론 수업이 있었어요. 그걸 듣고서 제가 잘 배우셨네요. 제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허점이 많구나를 깨달았어요. 물론 뭐 지금은 러프하게 대화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생각을 할 때 이 원인이 뭘까를 찾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네. 나중에 어디 뭐 교육청이나 뭐 이런 데서 볼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범대 생활하면서 아, 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저런 고민이 들겠구나, 저런 어떤 분위기겠구나 이렇게 많이 좀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 생활 경험하신 게 참 많을 텐데 본인의 대학 생활을 좀 정리해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진짜 어려운 네, 진짜 질문이죠. 어려운데 저는 근데 이게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주기적으로 내려요. 뭐 시기에 따라 네, 네. 바뀌고, 맞아요, 맞아요. 네, 감정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딱 지금 딱 이 졸업하고 나서 임용 공부를 하고 있는 요 시점, 지금 이 순간. 지금은 제 임용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이제 이거 용어가 좀 있을 텐데 당시 대학 생활이 약간 업보였고 지금이 숙주이지 않나 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 했던 고민들이나 다양한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임용 공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는 약간의 제약이 있었다라는 거에 약간 인정하는 얘기인가요? 그쵸. 제약이라기보다 약간 방향성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쵸. 필요한 네. 고민이지만 임용만 놓고 본다면 사실 임용이 요구하는 방향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요 임용 관련된 얘기를 2부에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되는데 아무튼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